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현재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정미라고 합니다. 아, 센터장님이시죠? 네네. 네. 지금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현재 인원은 음, 지적 포함, 자폐, 뇌병변 장애인을 포함해서 네. 13명의 이용인들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말은 13명이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네. 하루 종일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13분 중에 거의 50% 이상, 7, 8분은 1급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1대1 케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저희 선생님 4분과 공익 선생님 2분이 계시는데 네. 거의 뭐 2명, 1명, 1대1 케어 이런 식으로 이용자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요. 그 장애가 좀 심하기 때문에 1대1 케어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신체적인 뭐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느 때 돌발 행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욕구 파악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틀리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식구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많답니다.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그런데 또 이런 봉사의 자리까지 오시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늦게 학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35세 네. 다시 이제 35세? 네네. 학교를? 네네. 다시 재입학해가지고 학교를 다시 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처음 하고자 했던 사회복지는 노인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예. 제가 차후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꿈꾸며 네.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전의 일이고 네. 막상 시작을 해보니 너무 사회복지라는 게 험난하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봉사를 낭만적이지 않다 그렇죠. 이거죠. 남들이 보는 정말 베풀고 그렇게 예. 화려한 그런 예, 선행하고 그런 어떤 이미지하고는 좀 네. 다른다는 얘기죠. 그런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노인 쪽은 네. 잠시 접어두고 그런 네. 다양한 복지를 한번 경험해 보고자 제가 1학년 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 장애인 쪽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죠. 네. 그게 아마 첫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하고의 연결고리가. 그래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분야 저 분야 다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네. 아동, 네. 그다음에 노인, 네. 그다음에 아동 중에서도 무용고자들의 아동,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육원이겠죠. 네, 지금에 네. 말하면 네. 거기까지 근무도 하고 해봤지만 저는 장애인 분야랑 맞다고 해야 되나요? 성격상 본인들이 그래요. 수고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접 장애, 발달 장애는 더 어려운 부분인데 오히려 더 험난한 곳에 가버렸네요. 험난하다고의 기준이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친정 엄마를 10년 동안 병원 요양원에 모셨기 때문에 네. 노인 쪽 분야도 있지만 저는 되려 거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왜? 저는 안 맞더라고요. 성격상, 네. 저의 그런 경험들상.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사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게 뭔가를 내 성격과 내가 지향하는 게 뭔가를 찾는 게 힘이 들고 안 들고지 저는 남들이 보는 그 똑같은 기준의 잣대의 힘듦은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노인복지 쪽은 내가 맞으면은 봉사하기가 힘든데 장애인 쪽은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오히려 다가오더라. 네, 네. 이 사람들이 보는 이 관점하고 내가 느끼는 관점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네. 예. 이런 것조차도 이 복지나 이 봉사 같은 것조차도 어떤 궁합이라는 게 맞아야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은가비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전에 이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생활시설의 한계점은 있어요. 특성상 아시겠지만 24시간 365일 우리 식구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그렇죠. 모든 예. 거를 해결해야 되는 24시간 해야 된다. 네. 이게 우리 근무자들도 복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대방인 우리 식구들도 거기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도 항상 거기 틀 안에서 생활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개선이 되고 하더라도 그런 한계점은 도달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가 지금 생활시설에서의 탈시설화를 그렇죠. 추구하고 지금 있잖아요. 방향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한계점의 생활시설은 있기 네. 때문에. 그 생활시설에서 해본 근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 이건 주간 보호로 들어간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또한 프로그램 시설로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주간 보호라 하면 명칭상 보호의 개념으로 일괄되게 생각하시는 일반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광주에서의 주간 보호의 시스템은 거의 쉽게 말하면 성인 장애인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년기에 도달한 장애인분들이.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떤가요? 보호만 하고 있진 않잖아요. 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대입을 시켜준다든지 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 개발, 창조, 대입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우리 장애인 식구들이 어느 정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장애인 분들이 항상 그 똑같은 시점에 도달하지 않고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적응이라든지 일반인들하고의 적응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나 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간보호가 운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복지, 성인, 생활원 그렇죠. 그렇게 조금? 그렇게 변형돼서. 표현하면 아주 쉽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은가비를 지금 얼마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만 4년 되었어요. 4년? 네네. 4년 하면서 힘드신 부분도 많았을 텐데. 그렇죠. 가장 힘든 거는 네. 일단 제가 있는 식구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끌어가냐. 어떻게 보면 네. 엄마 아빠가 여태까지 돌보다가 네. 그 아이들을 이 여기에서 은가비에서 엄마 아빠가 조금 편해지면서 그렇죠. 엄마 아빠의 생활도 드리고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주는 해주는 거지. 예, 음. 쉽지 않은 네. 일이겠네요. 근데 이제 부모 연고가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단독도 세대주가 있거든요. 그렇죠. 독거로 사시는 분들, 예. 그분들은 이제 부모의 관리 자체가 안 되기 안 되죠. 때문에 그분들의 그 실생활까지 저는 다 관여를 해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어려움이죠, 사실은. 그러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다 네. 가령 거기만 끝나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시간대에 한해서 나의 이렇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전체적인 것을 다 또 보려면 진짜 네. 부모의 심정이 아니면 네. 하기가 어려운 일이겠네요. 그렇죠. 어떤 재밌는 일도 있을 거 아닌가요? 재밌고 즐거움이 없으면 이 일을 못 하지 않을까요? 네.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제일 즐겁고 보람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성인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부모님들하고는 그 전에는 부모님들하고의 관계가 악이었어요. 네. 그런데 주간보호를 다님으로써 성인이 되어서 쉽게 일반인들이 말하는 사회의 첫발? 근데 그 사회의 첫발을 저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내디딘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네, 아니요 라고만 대답했던 거를 왜요? 안 돼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단어만 얘기했던 애들이 긴 문장을 얘기를 하면서 안 돼요? 라고 질문을 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새끼니까 안타깝고 네. 그냥 이게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내 짐이다라고 했던 이렇게 거죠. 가지고 가려는 마음만 네, 네. 있지 어떻게 해서 이 인생 자체를 좀 더 사유해서 살아가게 함께할 수 할 있을까? 수 있까 그것까지는 사실은 생각하기 그렇죠. 왜? 그런 역할을 하신다. 네네. 지금 당장 그게 보람이겠네요. 네, 지금 당장 부모님들이 힘드시니까 그런 미래까지는 생각하지 맞아요.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 삶이 있을 텐데 부모님의 삶 자체도 네.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팍팍한 삶인데 그렇죠. 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근데 자기 마음 속을 표현해 줄 때가 너무 좋으시다고 그러고 너무 감사하다고 되려 저한테 그러고 이제 자폐나 발달 친구들은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몸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요. 네, 손으로 그래요. 가지고 가서 뭐 달라라고 세상에. 표현을 한대요. 세상에 그래요. 근데 4년 동안 아니 그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요즘 안견 네. 기르잖아요. 애완견 멍멍멍 짖으면 말 안 하고 짖고 이렇게 행동해 그렇죠. 주는 것도 소리나 몸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네네.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즐거워하는데 네. 자기 아들이 그런 표현을 안 하다가 그런 표현을 시작한다는 네. 것은 얼마나 네. 남다르겠어요. 네네. 어, 그래서 가장 좋으시대요. 그게 바뀐 그게. 모습을 보시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같이 일부러 안 가도 돼서 좋대요. 주간보호에서 모든 걸 다 그렇죠.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휴식을 가질 수 있어서 좋대요. 그게 참 저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집에 있는 자식 그 불편한 그 아이를 생각을 할 텐데 잠시나마 잊을 수 있고 내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해보니까. 네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그냥 낭만적으로 아이 참 순수하다 천사 같다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곤란도 겪고. 그렇죠. 네. 그 어떻게 그 아이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소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눈높이를 맞추죠. 예를 들자면 본인이 어떤 욕구를 손을 잡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묵묵히 그냥 따라가줘요. 그럼 뭔가를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아 이게 싫다라고 할 때는 다시 손을 거부를 해요. 좋다 할 때는 끌어요. 좋다라는 표현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장시간의 서로의 믿음이었던 거죠. 맞아요. 아,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알아주실 알아주실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24시간 케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 그렇죠. 그런 표현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게 진정한 케어라고 볼 수 없겠네요. 네. 그 참 그런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뭐 프로그램을 하나 좋은 네. 프로젝트를 하나 하신다는데 네네. 제가 지금 4년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네. 왜? 교사의 지원이라든지 외부 봉사자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12명, 13명을 교사 3명이서 케어한다는 게 단체 수업밖에 이루어질 수가 그러겠네요.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공익 요원들도 배정이 되고 선생님들도 인력 지원이 또 한 분 정도는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 이제 개개인별로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 욕구를 제가 들어줘야 될 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미술협회에서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좋은 미술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신청하게 되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두 분만 데리고 저는 제 전담으로 네, 네. 협회를 방문하여서 미술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 네.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하더라고요. 네. 이게 미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네. 네. 어떠신가요, 아이들 그 가사의 반응은? 평소에? 일단은 그 불평, 불만, 그 불만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미술을 하더라도 단순한 색칠, 네. 그다음에 뭐 사인펜 갖고의 색감놀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미술협회에서는 다양하게 뭐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기뿐만이 아니라 만지고 촉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모든 오감 만족이 다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만족하고 있고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불평불만이 없어졌어요. 네. 이 시간을 기다려요. 이날은 간다고.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실내에서 그 강사를 초청하여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보다는 여기를 간다고 더 선호를 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미술협회에서의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작가를 만든다는 거. 네. 근데 그 작가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쉽게 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억지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네, 네.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는 그럼요. 거, 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네. 거,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친구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네, 일이네요. 네. 그리고 표현 자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애인분들의 특성상 장시간의 집중도와 장시간의 배려와 장시간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한 달 후에 효과가 나겠지, 두 달 후에 효과가 나겠지 이런 기대감보다는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 그다음 맞습니다. 배려해주는 거, 예. 그게 가장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요인일 것 같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작가가 된다면 자기 인생 평생에 걸쳐서의 어떤 새로운 예술의 삶을 사는 그러네. 것이니 마치 이 친구들이 정말로 우선은 첫 번째 집중하고 그 단계 또 영감을 얻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전문가들이 잘 이끌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또 찔리는 게 있어요. 네. 우리 몇 분, 두 분, 세 분만 모시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게 나머지 식구들한테는 못 해주는 게 정말 미안하고 찔리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지금 서울에서 한두 분 활동하신다고 해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뿌듯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여기에서도 한두 명의 장애인이 이렇게 훈련받아서 그 영감을 통해서 작가가 된다면 아마 나머지 그 친구를 바라보는 나머지 발달 장애인이랄지 아니면 정말로 내 가슴에서 이렇게 이분이 더 좋을 것 아니야 하는 것은 역시 부모님들 같아요. 네, 네. 아무런 어떤 희망이나 꿈도 없었던 그런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작가가 돼요? 네. 그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편히 눈을 감을 수도 있는 그러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러죠.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아마 최고의 선물일 거고 최고 목표점이 아닐까요? 네. 부모님들 모든 부모님들이 네.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응가비에서 그런 작가분이 꼭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꼭 저도 지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시간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너무 열정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모습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더욱 지치지 않고 힘내서 열심히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생활하고 앞으로 꾸려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